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이면 FOMC가 열리고 큰 이슈가 없는 이상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됩니다. 내년 점도표까지 발표되니까 잘 봐야겠죠. 오늘 영상은 2026년 우리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초단기 채권은 현재 4.15%로 금리가 꽤 높죠. SCHAD보다 배당을 0.4%나 더 주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배당보다 초단기 채권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도 금리를 2차례 이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SGOV가 그때 되면 별 볼 일 없는 ETF가 될 수 있습니다. SGOV의 최근 2년간의 배당률을 보면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는 5.25%까지 배당을 줬었는데 지금은 4.15%까지 내려왔습니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5.5%였는데 지금까지 4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현재 4%가 됐죠. 기준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SGOV의 배당률도 내려온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면 SGOV의 배당률도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 4.15%의 배당률은 최근 1년간 지급된 배당금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즉 지금 투자해서 1년간 보유한다고 4.15%의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당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가 4%라서 배당주보다 매력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역전도 일어날 텐데요. 요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시세 차이까지 고려할 만한 배당주가 많아졌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전환점에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좋은 테마가 가치주입니다. 당연히 AI 중심의 성장주도 좋지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가치주를 담으면 좋을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좋은 배당 투자 전략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부터 살아날 미국 소비를 대비한 소비 확대 기대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배당주,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소비와 관련된 배당 ETF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시간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면 20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랐었죠. 4에서 5%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3% 수준으로 안정화가 됐는데요. 즉 장기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점으로 시장 공포가 안정화되고 소비자 불안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 심리를 보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금리가 꺾이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빠르게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고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소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QT가 종료되고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 연준 의장 교체 등 소비 촉진에 도움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는 관세로 인해서 해외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국가 부채 감축과 국민에게 배당으로 환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돈풀기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죠. 올해는 AI 투자에 돈이 몰렸다면 내년에는 AI와 함께 미국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60%가 넘기 때문에 소비 회복은 곧 미국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소비 관련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요. 지금부터 매력적인 기업이 어딘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표 소비재 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부터 음료, 리테일, 의료, 외식, 여행까지 다양하고요. 기업으로 보면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도 있고 빌 에크먼이 투자하고 있는 치폴레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월마트처럼 최근 2배 이상 오른 기업은 그림의 똑같은 회사죠. 오르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쌀 때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회수가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종목은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난 기업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내년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저평가된 산업과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과 레저 산업인데요. 2020년 팬데믹 때 여행 산업이 무참히 무너졌었죠. 여행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팬데믹이 사라지고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10년 뒤 전망을 보면 과거 수요를 뛰어넘는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미 다녀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중심에는 늘 항공과 숙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트렌디한 숙박은 역시 에어비앤비입니다. 깨끗한 호텔도 좋지만 요즘에는 현지를 느낄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디언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죠. 한옥 체험과 삼겹살 그리고 치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숙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 실적을 보면 올해 2, 3분기 동안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3분기에 예약 증가랑 객단가 상승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실적만 봐도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4분기 전망은 낮게 잡혀 있는데요. 회복세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2년 말부터 크게 하락하더니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점은 다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상향 패턴을 만들지 못하고 있죠. 경험 중심의 플랫폼 기능이 강화되면서 실적으로는 터닝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아직입니다. 그동안 쌓인 매물벽이 두껍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내고서 이용하는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죠.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멤버십 수익이 회사 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고객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살아날수록 매출과 회원수가 함께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코스트코의 멤버십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2020년도에는 1억 명이었던 멤버십 가입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3,700만 명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답게 매년 성장하고 있고 연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얼마나 늘어날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코스트코의 기업 실적을 보면 3분기에 특이할 정도로 매출과 EPS가 증가했죠. 이유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신규 매장을 오픈하면서 늘어났고 순이익은 연회비 인상이랑 신규 가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구조적인 개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인데요. 12월 1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전망으로 보면 3분기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만 분기별 추세를 보면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코스트코의 주가 차트를 보면 멋지게 우상향을 그리다가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을 만들지 반전을 일으킬지가 결정이 됩니다. 코스트코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신다면요.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발장을 보니까 여전히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코르테즈를 하나 샀습니다. 나이키가 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는 여전히 저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고요. 저와 비슷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전세계 패션 및 의료 브랜드 가치를 비교해보면 브랜드 가치에서는 샤넬이 1위이고 2위는 루이비통, 3위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명품에 준하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고요. 오른쪽 브랜드 파워인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나이키입니다. 양쪽 모두 강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나이키라는 거죠. 이래서 저도 나이키를 계속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실적을 보면 최근 3분기 동안 매출과 EPS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소비 둔화랑 중국 매출 정체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데요. 북미 수요 회복이랑 B2C 직접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을 보면 매출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EPS는 살짝 꺾이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단기 비용이랑 재고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지만요. 브랜드 파워 세계 1위답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전 세계 의류 및 신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전히 나이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위는 아디다스입니다.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것을 보니까요. 여전히 나이키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강한 모습입니다. 나이키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60 넘던 주가가 지금 $60 근처에 있는데요. 5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4월에 관세 이슈로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있죠. 실적처럼 주가도 회복 추세로 바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딱 좋은 투자 전략 두 번째, 저평가 배당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수페 배당책은 분기마다 AS를 하고 있는데요. 저평가 배당주를 배당책에 언급한 회사 116개를 기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배당주에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보시면 다양한 전략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책에 언급된 116개의 종목은 모두 좋은 종목이지만 가격이 매일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시점에 좋은 종목은 그때그때 다르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지 살펴볼게요. 4가지 필터를 걸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평균 배당률보다 현재 높은 배당률을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현재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빠졌다는 이야기죠. 필터링을 걸어보면 72개의 기업이 살아남게 됩니다. 꽤 많이 살아남았죠. 그만큼 요즘 가치주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성향 50% 이하인 종목을 필터링하면 30개의 기업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배당 성향이 100%면 번 돈을 모두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기업이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필터링을 걸었고요. 세 번째는 배당 연수 20년 이상인 기업을 필터링 걸면 18개 기업이 살아남게 됩니다. 배당 증가 연수는 기업의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증가할수록 매출과 이익이 올해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당 성장률인데요. 매년 1% 성장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성장이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랑 이자율을 합해서 7% 정도로 필터링을 걸었습니다. 10개의 기업이 살아남게 됐는데요. 선정된 10개의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구분해서 보면 산업 분야가 5개로 가장 많고요. 그만큼 산업 쪽이 업황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2개, 경기순환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각각 1개씩입니다. 저평가 배당주 탑10 기업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개의 기업은 모두 주가가 평소보다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더 매력적인지 섹터 구분해서 3개의 기업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산업 분야에 속하는 토로입니다. 토로는 잔디깎기, 제설 장비 같은 야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반 소비자용 정원관리 제품뿐 아니라 골프장, 경기장, 공원 같은 상업용 장비에도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잔디 관리랑 물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토로의 솔루션은 소비자에게 꾸준한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잔디깎기, 스마트 관계 시스템처럼 기술이 결합된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토로의 실적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죠. 매출과 EPS 모두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성이 강하고 건설과 주택시장이 둔화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4분기 전망도 매출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다행히 EPS는 3분기보다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골프장이랑 도시 녹지, 스마트 관계, 로봇 잔디깎기라는 구조적인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로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 1%였던 배당률이 어느새 2%를 넘겼습니다. 2024년부터 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배당률이 2배 정도 늘었다는 것은 주가가 반대로 절반 정도 하락했다는 거죠. 바로 뒤에서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토로의 주가 차트를 보면 $110 넘던 주가가 지금은 $70까지 내려왔습니다. 전고점까지 회복되려면 50%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야겠죠. 토로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경기를 함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에 속하는 HB플러입니다. HB플러는 산업용 접착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뽑히는 기업인데요.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건축자재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접착제가 들어갑니다. 플러는 이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 접착제, 전기차용 소재, 전자산업용 고성능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골고루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에 비교적 덜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B플러의 실적을 보면 수요가 회복되면서 2분기부터 매출과 EPS 모두 올라왔는데요. 게다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EPS가 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부터 전기차, 전자산업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이라서 플러의 4분기 전망도 양호합니다. HB플러의 배당률을 보면 평균 배당률이 1.1%였는데 현재 1.62%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 배당률만 보면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0.5% 배당률 차이가 주가로 보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당과 함께 시세 차익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58달러인데요. 평균 배당률로 회귀하려면 8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즉 38%의 시세 차익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현재 매출과 EPS가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에 속하는 에보트입니다. 에보트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단기기, 의료기기, 영양식품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관리 시스템,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하고 있죠.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에보트의 대표 상품인 실시간 혈당 측정기인데요. 에보트는 현재 바이오 센서, 혈당 측정, 테크 기반 헬스케어 비중이 커지면서 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덜 영향을 받고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서 구조적 트렌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보트의 실적을 보면 1분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2분기 연속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영양제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4분기 전망도 양호합니다. 에보트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1.89%고 10년 평균 배당률은 1.78%입니다. 현재 배당률의 평균보다 낮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 대신에 에보트는 배당 성장률이 10.4%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보트의 주가 차트를 보면 신기하게도 고점 근처에 머물러 있지만 배당률로 보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즉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다는 이야기죠. PE 레시오를 봐도 늘 20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 에보트의 PE는 15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헬스케어가 소외됐기 때문에 에보트도 함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소비 회복에 크게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딱 좋은 투자 전략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소비 ETF를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커머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식당, 여행 등 모든 게 살아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도어대시 같은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뭔가 하나의 기업에 투자가 꺼려진다면 ETF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소비재를 대표하는 ETF는 XLY가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품고 있는 기업을 보면 아마존, 테슬라, 홈디포, 맥도날드 등이 있습니다. 단점이자 장점이라는 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아마존과 테슬라의 비중이 20%가 넘는다는 거죠. 두 기업을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XLY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필수 소비재 쪽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행은 안 가도 되지만 밥은 굶으면 안 되겠죠.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 회사들은 우리 장바구니에 담기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필수 소비재를 대표하는 ETF는 VDC가 있습니다. 품고 있는 기업을 보면 월마트, 코스트코, P&G, 코카콜라 등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 방어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봤듯이 원체 가치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 회복 1순위로 경기 방어주가 먼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를 늘린다면 여행과 레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행을 꿈꾸게 되는데요. 비행기표와 호텔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관련된 ETF로 어웨이가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드린 에어비앤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익스피디아, 우버, 부킹홀딩스 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하나의 기업을 선정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ETF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랑 트럼프의 돈 풀기로 인해서 소비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확대 기대주, 저평가 배당주, 미국 소비 ETF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기업 혹은 ETF가 있으신가요? 관심 종목에 놓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어울리는 피터 린치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주목하라입니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는 기업이 대단한 회사인 거죠. AI 투자도 좋지만 너무 쏠리면 멘탈 관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AI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되니까 밸런스를 맞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